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중국 무역 수지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까지 발표를 해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막판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각 현재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실까요? 자,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회복한 채 오늘 거래를 시작했었죠. 기관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1910선을 넘어서 1920선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지금도 역시 1.52% 강세와 함께 1919.6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지금 2% 넘는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80선 중반까지 안착을 잘 한 상태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인과 기관 매수가 나란히 지수를 끌어주며 상승폭을 확장해 왔습니다만 기관의 경우는 장 후반 들어 좀 혼조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수급 현황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오늘 지수 상승의 주역이 돼줬습니다. 2,091억 원어치 물량을 사들이면서 시장의 빨간불을 밝혀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28거래일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매도세 자체는 그래도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 353억 원의 팔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1,9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고는 있지만 오늘은 기관 매수세가 우위를 점해준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다가 1시 45분경을 기점으로 기관이 소폭의 팔자로 돌아서면서 혼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925억 원어치의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수급이 아주 좋은 덕분에 지금 1,145억 원 규모의 사자를 기록 중이죠. 매수세를 크게 늘려주면서 오늘 지수 반등의 1등 공신이 돼줬습니다. 덕분에 2% 이상 오른 채 상승 마감이 예고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0.61%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강력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3%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08%, 아모레퍼시픽도 1.11% 올라 있는 상태고요. 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어제 신저가를 기록하고서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8% 오름세와 함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와 LG화학 역시 2%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총 1위 기업 셀트리온이 역시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오늘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7.2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멜론을 인수한 카카오가 2.84% 오름세, 그리고 응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CJ ENM이 6.4% 강세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반등과 함께 바이로메드가 7% 높은 상승률, 코미팜도 2.89%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4% 가까이 올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력한 상승 재료가 돼주면서 오늘 대형 건설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15% 이상, GS건설이 13% 가까이 급등했고요. 현대건설이 10.18%, 두산건설이 7%대 강세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6%가 넘는 강력한 오름세고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도 각각 1%가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건설주 반등과 함께 건축 자재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입니다. 대림비엔코가 18.33%로 아주 높은 급등세고요. 노르페인트가 7.71%, 조광페인트도 7.3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양회도 9.61% 높은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자, 한편 오늘 이 시장이 기분 좋게 반등해주면서 코스피 증권주들도 강력하게 올라 있는 모습인데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5%대 강세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교보증권과 SK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이 3% 상승률, 그리고 대우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도 2%대 오름세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살펴보시죠. 지난 11일에 두산의 자회사 DIP홀딩스가 보유지분 5% 전량을 매각 완료했다고 공시하면서 4%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선 지난 6일에는 한화테크윈이 블록딜 방식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10% 이상이나 또 급락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오버행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와주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4.43% 강세 기록 중이고요. 현재가는 68,3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CJ 대한통운은 국내외 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장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 의견에 따르면 본격적인 중국 진출로 해외 부문 성장이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택배 시장 성장과 함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란 좋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롱칭 물류 인수가 1분기에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M&A가 발생할 거란 기대감마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률 4.5%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3.25% 오름세와 함께 20만 6,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업종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의약품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3.58%, 대장주 한미약품이 3.32% 올라 있고요. 녹십자와 LG생명과학이 2%대 오름세에 종근당 바이오가 1.71% 강세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과 함께 코스닥 제약업종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이 7.25% 오늘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도 7.16% 상승했고요.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케어젠도 높은 오름세, 메디포스트도 4.71%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젠도 4%대, 휴원스도 3%대 상승률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까 살펴보셨던 코미팜이 3.27%, 콜마 B&H가 3.25% 오름세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인해 보실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 전망에다가 정비사업 등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3분기에 한국토지신탁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었고요. 이어지는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급격 성장하고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시장 상황도 개선이 돼갈 거란 전망이네요. 기관이 물량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20% 이상 크게 올랐었고요. 지금 13.35% 높은 강세와 함께 3,14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의 인기가 아주 엄청나죠. 바로 이 응팔의 효과가 CJ ENM의 4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려줄 거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후 광고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응팔을 비롯한 드라마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방송 부문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란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CS증권이 매수상위 1위에 오르는 등 외인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6.27% 높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가는 86,4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감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지수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오래간만에 강한 1%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1.3% 정도 상승을 해서 24.9포인트에서 마감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마감됐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반영이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오후장까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스피 마감 시장 정리해봤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와 함께 2% 정도의 상승 마감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이 매도세를 좀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점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빨리 나와. 원흥마을에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이 기프트카로 영화관 나들이를 가시는 날입니다. 어르신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던 김선태 씨의 좋은 생각에 기프트카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봤는데 언제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월 13일 수요일 장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코스닥은 2%가 넘는 강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빨간불을 켜고 마감을 했고요.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1910선대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80선대로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자, 종가 확인해보고 마감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가입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1.35% 오른 1916.44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2.19% 큰 폭의 오름세와 함께 686.0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어땠나요? 정리 부탁드려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3%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오래간만에 1%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에다가 대형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건설업종군이겠죠. 건설업종이 한 7% 정도 올라오고요.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10% 넘는 상승세, 뭐 중소형 건설사들은 더 그보다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데 어떤 뭐 이벤트가 있느냐라는 걸 찾아본다면 솔직히 뭐 새로운 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GS건설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호재성 뉴스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은 미청구 금액 잔고가 GS건설이 작년에 한 3조 1,700억대 있던 것이 네. 올 초에 한 2조 700억대로 줄어들었는데 미청구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건설 다 하고 나서 청구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도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건설업체들의 실적 작년 4분기라든지 올 상반기에 대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련해서 좀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주들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그와 연동해서 건자재 업체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작년에 건자재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연초 이후에는 약간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하방세로 하락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찌됐든 좀 저평가 메리트,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네. 또 건설사랑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리바트라든지 대리인 비행코, 뭐 한생 같은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좀 연동해서 보이지 않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이제 서부 텍사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30를 붕괴시켰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주들이 사업을 하기에 좀 마진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뭐 조강 페인트, 노루 페인트, 사마 페인트 등이 뭐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었고요. 향후 뭐 저유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과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페인트주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CJ제일당의 주요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뭐 바구니 가격 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현대글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약간 현대글로비스는 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 아니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이슈에 좀 더 반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한국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좀 주가가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엿볼 수 있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CJ 대한통운 역시 마찬가지로 뭐 M&A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해외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일단은 안정적인 사업처가 올해도 꾸준하게 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해도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네.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뭐 아무리 퍼시픽 등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3에서 4% 정도 선방을 하면서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워낙 시장 상황이 좋았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함께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건설주라든가 건자재주, 페인트주, 또 화장품주들과 같은 테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 특징 종목들 움직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윤정 연구원께 코스닥 마감 시황 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끝을 보였습니다. 고가로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수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기관들이 매도의 연속성을 이어가긴 했지만 매도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라는 것이 탄력적인 상승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나 OLED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원두커피 관련돼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중국 콘텐츠 기업인 그 위마오와 MOU에 대한 체결 소식이 사실 오늘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중국 내에 앞으로 이 회사의 어떤 브랜드를 좀 더 널리 알리는 것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끝을 보인 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AP 시스템을 주축으로 해서 재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밀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제조 장비에 대해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CB 전환을 통해서 2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14% 정도의 상승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메디아나인데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추출했었던 이 ODM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매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으로 오늘 9% 정도대의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매수 덕분에 2% 이상의 강력한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주로 한국 맥널티, AP 시스템, 그리고 메디아나 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동향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 6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715.63포인트, 2.88% 상승하면서 1월달 거래 중 처음으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증시의 기대감이 좀 다시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 저점 부근에서의 반등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매수가 이어져 나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 9월 29일 날 찍었던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당분간 매수가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가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지수 또한 2%의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합권 혼조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근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31% 하락한 3013.59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3천선에서의 지지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발표했었던 2015년 12월 무역 수지 발표가 시장 예상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유통주 해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 등 증시의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의 감소 속에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수급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코스피 수급 나쁜 편은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좀 아쉽게 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에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면은 전기전자라든지 운송장비 쪽을 집중해서 매도가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전기, 가스 같은 위주로는 좀 순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오늘 한 2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잡아줬죠. 그러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순매수 금액은 많았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운송장비라든지 건설 쪽에 좀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매수세가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은 조금은 제한적이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흐름을 좀 더 보신다라면 일단 오늘 증권업을 의외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좀 털어내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메리츠존금이라든지 현대증권, 대우증권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매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건설주 같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케미카 같은 화학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좀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의외로 이제 외국인들 증권 쪽 매도가 나왔을 때 기관들은 그래도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를 좀 잡아주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하고 비슷하게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같은 종목군들 순매수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띄었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운송장비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잡아주면서 관련된 시장을 좀 이끌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약간 중소형 증권사들은 좀 순매도를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일부 금융주, 은행주들도 좀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매수를 보여주면서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은 매물을 좀 출회하면서 시장을 조금 정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을 통해 가지고 한 2천 계약이 넘게 좀 매수가 유입됐다는 부분들 지켜보신다라면은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을 중심으로 좀 더 매수가 내일도 이어진다라면 수급 시장은 조금은 이번 주말까지는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살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운송장비나 건설 업종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관들이 좀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들도 함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흐름 확인해 보시죠. KR선물 서상영 이사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환율시장 동향은 어땠나요? 일단 달러원 환율은 중국의 무역 수지에서 이제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한 우호적인 모습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위안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제한되었습니다.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의 달러원 NDF 환율 같은 경우는 보합권 등락을 보이면서 오늘 서울 한시 같은 경우는 1209.2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위안화가 안정을 보이고 중국 증시도 안정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위안화가 이제 전일 고시 환율보다는 소폭 절하된 6.5630 이안에서 고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점이 낙폭을 좀 키워나갔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도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발표되었는데요. 수출의 예상치는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4% 감소에 그치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안화가 절상폭이 커졌고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좀 키워나갔습니다. 중국 증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와 엔화 같은 경우는 약세폭을 좀 키워나갔는데 또한 이제 급등했던 이제 홍콩의 히보 금리 같은 경우도 금융관리국의 유동성 공급에 이제 하락한 점도 전반적인 안정세에 영향을 주었고요. 호주 달러 역시 중국의 무역 수지 예상 상회로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원유와 관련되지 않은 신흥국 환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6.3원 하락한 120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중국 이안화와 무역수지 예상 상위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118.3엔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1018원 내외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KR선물의 서상영 이사와 함께 오늘 환율시장 동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소급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허윤정 연구원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 쪽으로만 1,116억 원가량의 매수세를 집중시켰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스켓에 대한 매매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강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외국인들의 1,000억 원 넘는 매수 중에서 710억 원 이상이 바로 비차익 부분을 통한 매수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700억 원 이상 비차익을 통한 매수 흐름은 지난 한 해 동안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당히 좀 드문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한 해 동안도 비차익 쪽으로 380억 원 정도가량의 가장 높은 수준이었었는데 이것을 훌쩍 웃도는 이러한 규모로서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을 매수했다라고 특징적인 내용을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셀트리온 쪽으로만 465억 원의 매수 흐름을 보였고 네. 카카오 쪽으로도 220억 원 넘는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CJ ENM이라든지 그리고 바이로메드, 원익IPS, 휴원스, SM 등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 되겠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CJ ENM을 동반 매수해주면서도 OLED 쪽에 대한 동반 매수세가 역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AP 시스템이라든지 원익IPS 등으로 비아트론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OLED 관련된 장비주 쪽에 외국인 기관들 동반 관심을 보였었던 하루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긴 합니다만 메디톡스 쪽의 외국인들 48억 원 정도의 매도 흐름, 이 밖에는 파루와 이오테크닉스, 서울반도체, 제일바이오 등으로 매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과는 상반되게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다만 그 규모는 57억 원 정도로 크지 않았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동반해서 매도 흐름을 보인 상황이었었고요. 이 밖에 차바이오텍, 뉴트리바이오텍, 인바디와 같이 전반적으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다시 좀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좀 강력하게 순매수에 나서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장 막판까지 함께 끌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장 후반에 가서는 좀 혼조를 나타낸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로는 선물시장 동향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까요? ISIC의 송병준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윤주입니다. 네, 오늘 선물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4.1포인트 상승한 234.59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힘들게 시장이 다시 박스권 상단권까지 회복을 하면서 전일 향상했던 231포인트에 대한 저점을 일단 지지를 확인하면서 박스 상단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지수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현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탐색하겠다는 뜻인데,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이 결국은 청산이 이루어진 부분이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의 청산에 따른 시장의 반등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자 역시 234포인트인 박스 상단권에서 외국인 투자들의 추가적인 청산이 나타난다면 236포인트까지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 청산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234포인트와 231포인트의 박스권 전략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내일 만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동향 점검에 송병준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경 YSKR 프리미어 지수 이제 오늘자 종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경 YSKR 프리미어 지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인데요. 현재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은 총 13개입니다. 우량주에 관심 있고 또 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경 YSKR 프리미어 지수 오늘 어제보다 1.35% 역시 큰 폭으로 올라서 2,427.6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까 이 프리미어 지수 역시 함께 발을 맞춰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경 YSKR 프리미어 지수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피지수 오늘 1916선에서 빨간불 켜고 기분 좋은 마무리했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에 따른 기관의 매수세에 1900선을 회복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보시죠.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에 엿새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수준인 한국의 간편식품 시장이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증권가는 한국 가공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 오늘 6.56% 뛴 42만 2,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의 선물 가격이 배럴당 30.44달러로 하락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인트의 주 원료가 석유를 소재로 만드는 제품인 만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페인트 제조사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페인트주가 급등했습니다. 그중 특히 노르페인트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7.72% 오른 17,050원 기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오버행, 대규모 대기 물량 우려가 완화됐다는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두산의 자회사 DIP홀딩스와 한화테크윈이 보유 주식을 각각 5%, 4%씩을 매각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됐던 두산의 블록딜이 일단락됐고 앞서 지분을 매각한 한화의 자녀분은 보호 예수가 6개월 걸려 있어 오버행 우려는 해소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6만 8천 원으로 3.9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산업입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와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현대산업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오늘 현대산업 15.72% 상승한 41,950원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과 같은 지속적인 실적 둔화 우려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 36% 감소하는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외국계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1.08% 오른 28,100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역시 앞서서 집중적으로 보셨던 건설주라든가 페인트주들 비롯해서 5개 종목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요즘에 시장에서 좀 핫한 업종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군인데요. 그 관련해서 CJ제일제당을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제품 가격 중에서 라이신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중국 쪽에서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CJ제일제당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것은 라이신 가격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 라이신 가격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올해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올해 매출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한 600억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시청자님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물가 장바구니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는 좀 추세가 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연말에서 연초로 간다라면은 제품 일부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가격 상승을 좀 보인다라면은 이 부분이 원화 약세에 대한 것을 좀 상쇄하면서 오히려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워낙에 쿠팡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간편 식당이라든지 간편 제품들 이런 부분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내년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이 그거에 따른 수혜도 좀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도 한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지만 충분히 제가 보기엔 한 40만 원
중반까지는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오히려 최근에 물론 라면에 좀 제한된 업체들이었겠습니다만은 오뜨기나 뭐 삼양사, 뭐 농심 같은 네. 기업군들 보면 신고가 행진을 했던 걸 본다라면은 네네. CJ제일제당 역시 마찬가지로 뭐 45만 원대를 안착에 성공한다라면 그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CJ제일제당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 재료들과 함께 자, CJ제일제당에 주목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이어서 또 코스닥 특징주 5가지 살펴보셔야겠죠. 이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686선에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CJENM입니다. CJENM이 응답하라 1988의 흥행 효과로 4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응팔은 중간 광고와 VOD 그리고 관련 OST를 합치면 2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드라마 경쟁력 강화까지 기대되며 오늘 CJENM 6.40% 강세로 86,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이 환경 규제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신규 제품인 PTC 히터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PTC 히터는 난방을 위한 열원 엔진이 없는 전기차의 필수인 보조 난방 장치인데요. 올해부터 PTC 히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산업의 강한 실적 개선을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산업 오늘 14.6% 강세로 28,25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지난해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가속화와 신규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호황이 전망되며 한국토지신탁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14.80% 상승한 3,18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가 중국의 컨텐츠 기업인 위마오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맥널티는 이번 위마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여러 제품의 중국 내 마케팅 그리고 수출 확장에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한국 맥널티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이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23,200원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연초부터 시작된 바이오주의 강세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올해 미국 FDA로부터 램시마 판매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외국계의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매수 상위 창구에 이름 올렸고요. 마의 벽으로 여겨졌던 10만 원을 장중 재돌파하며 7.46% 오른 10만 5,100원 기록했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이강 캐스터와 함께 오늘 코스닥 특징주도 5가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워낙 뭐 크게 오른 종목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더 살펴볼까요? 저도 오늘 CJ 그룹주 중에 들고 왔는데요. CJ ENM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주로서 제시를 좀 해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었던 방송 부분의 컨텐츠 강화라는 것에 올해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꽃보다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삼시세끼 시리즈, 이 밖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해마다 이제 히트를 치면서요. 그 광고 전후로 붙는 광고 단가가 매서운 가격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토요일 저녁 8시경의 광고 단가가요. 지난해 미생이 방송이 됐었을 때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전년비 3배 이상 지금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TVN의 이런 콘텐츠의 경쟁력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10시에도 지금 굉장히 핫 시간대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광고 단가 50% 이상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인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이제 영화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영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은 사제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라인업 자체가 조금 흥행에는 실패를 하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는 다소 좀 수익성은 둔화됐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히말라야가 700만 명 이상을 지금 이제 달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4분기에는
아마도 비용이 조금 더 책정이 될 거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영화사업부에 있어서의 4분기 실적의 눈높이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올해 그 TVN 개국 10주년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각각의 드라마에 대한 컨텐츠 강화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창구와 화인단 픽처스 인수를 통해서 전지현이라는 이제 소속사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김은숙 작가라는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로열티를 충성도를 갖고 있는 그 작가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방송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고른 매수세 속에 상당히 강력한 양봉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오늘 강하게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새 응팔 열기가 정말 뜨겁잖아요. 네. 응팔을 비롯한 드라마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 방송 부문뿐만 아니라 또 이 영화 사업 부문에서도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군요. 자, CJ E&M을 또 대표 종목으로, 특징 종목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전략 세워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 코스피 시장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한된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바닥을 완전히 다졌다고 말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최근에 어제 그저께 흐름을 본다라면은 좀 바닥을 1900포인트에서 다지는 모습을 띄었었고,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반등세는 큰 악재가 없다라면 주말까지 제한된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변수 좀 더 체크해 보실 수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모습이라면은 일단 중국 변수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그동안 외국인들이 워낙에 그 선물 쪽에 대해서 매도가 많이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반발 매수세로 이어진다라면은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으로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뭐 미리 현금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유지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음식료라든지 화학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그 와중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허윤정 연구원, 코스닥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모처럼 ADR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른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이 오늘장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오늘만큼의 강도를 연일 기대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미하는 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 그렇다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 내에서도 최근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미디어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OLED, 그리고 전기차, 이런 업종들은 순환매적인 흐름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에 대한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수립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스닥 유창희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 주식시장 대응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의 전략가가 제시하는 대응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우원명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부장은 건자재와 화학, 정유, IT 부품 내 실적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이태환 KB투자 잠실지점 지점장은 낙폭과대, 실적, 저평가 가치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전략 제시해줬고요. 이강의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부장은 기술적 반등에 주목하라면서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를 분할 매수하라,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 이태환 지점장을 연결해서 전략 설명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헤드라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그 전략,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외환 시장에서 이제 원달러 대비 환율이 1213원으로 최고치 경신을 보여주었고요. 또 원자재 시장에서는 WTI 유가가 장중 30달러를 분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외환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서의 이제 단기적인 바닥세를 보여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오늘 국내 증시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급속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좀 다행인 거는 선물 매수세가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세게 올라왔는데요. 특히 뭐 건설주라든지 기타 이제 음식료주, 기자재주 이런 주들 해서 좀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을 두 가지 팩트를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에서도 강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바이오 제약주들, 오늘도 보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로메드 이런 쪽은 7%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제약주와 바이오주들이 서로 계속 교체되면서 순환매를 이루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유심히 보아야 될 것들이 이제 CJ 관련주들인데요. CJ ENM이라든지 CGV 그리고 지주사인 CJ 이런 종류들이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소비재 관련주들과 그리고 제약주와 바이오주들의 순환매적인 상승세 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선별화되는 과정들은 있겠지만은 아직도 대장주로서의 자리매김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라든지 소비재 관련된 아까 CJ 관련 그룹주들,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주들은 상당히 그 상승세를 완만하게 가져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될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오늘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조선주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실적이 호전되고 또한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공매도 쇼커버리라고 하죠. 공매도 쪽에서 가장 이제 대주를 많이 쳤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단기간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낙폭과대 실적주의 저평가 가치주들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외국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수세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지수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낙폭과대 중심으로 매수세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의 이태환 지점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에 대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 미국에는 다우존스사가 개발한 다우존스 주가지수. 일본에는 이용게이자 이사가 개발한 니케이 평균지수. 한국에는 한국경제TV가 개발한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가 있습니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로 종합주가 지수보다 안정적인 지수입니다. 13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우량주에 관심 있고 장기 성과를 위한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한경와이즈 KR 프리미어 지수, 투자의 바로미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내일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임뉴 온스탁팀의 김권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지난 종목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했었던 FTEN이 이 종목이 방송 바로 다음 날에 장중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있는데요. 추가 전략과 함께 12월 중순에 제시해 주셨던 이 LG전자에 대한 추가 전략도 좀 함께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FTNE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좋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호재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마스크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노 섬유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이제 시황에서 뭐 중국사와 함께 지금 뭐 협약 중이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얼마 뭐 납품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이로 텐센그룹과 함께 지금 협약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날씨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국이 지금 현재 심각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중국 인구가 뭐 12억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걸로 채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기 뭐 1억 인구 정도에만 12분의 1만 여기에 마스크만 채운다 하더라도 FTNE 같은 경우는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뭐 3,000원 부근에 있다가 그 다음 지금 텀 한 단계 올라오면서 지금 7,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라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라인이고요. 네네. 실적이 회사가 완벽하게 바뀌어가는 회사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나왔던 것은 바로 나이키 얘기였는데 나이키에서 지금 납품이 되는 게 바로 4분기부터 실적이 찍힌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3분기까지 사실은 실적이 많이 형편없는 정도의 수준이 나왔었는데요. 4분기부터 즉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FTNE가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요. 그때 시점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고 실제로 주가가 실적이 잘만 나온다면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신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려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하다. 단 더 안 좋은 점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CB나 이렇게 계속 전환되는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이런 물량이 조금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0일부터 이게 아마 공매도로 쳐질 수가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은 회사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고 있는 회사다. 그 부분에 주목해라. 참 이 표현이 인상 깊은데요. 자, 이어서 지난 12월 중순에 LG전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 종목에 관한 추가 전략도 좀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LG전자 여러분들이 IT 대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사실은 특징적인 게 없었다. 사실은 휴대폰 부분이 너무 많이 잘 팔리지 않으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계기가 뭐였냐면 결국 전기차 부품을 LG전자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라는 얘기를 듣겠습니다. 즉 이것도 회사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전고점 언저리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얘기가 나오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이게 언제쯤에 가시화가 되느냐, 실제로 돈을 벌게 되느냐, 이게 부분 쪽 때문에 살짝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번에 세스에서도 가장 많이 출품을 했던 게 바로 LG전자였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LG전자는 한 단계 다시 한번 회사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에 별로 힘들었던 IM 부분, 즉 휴대폰 쪽이 조금씩 조금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부분에 투자가 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전기차 쪽에 투자가 되기 시작했고, 또 한 군데 태양광 쪽에도 지금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즉 앞으로의 신성장 먹거리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백색 가전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계속해서 단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성장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전 고점 모습이 나와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도에는 조금 분할 매도 정도로 생각하시고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뚫을 수 있느냐, 뚫어준다면 계속해서 홀딩이시고요. 혹시 뚫어주지 못한다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LG전자가 구미 공장에 뭐 태양광 설비를 대규모로 증설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네, 또 이 부분도 또 네,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뭐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장 사업에 LG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대시하고 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돼야 될 것, 뭐 사물인터넷, 뭐 LOT 사업이나 뭐 우리가 태양광 이런 쪽은 당연히 계속해서 해 나가야 삶이라는 것을 LG전자가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상당히 좋은 보면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하겠다 이쪽 부분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을 거기서 벌지 못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LG전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종목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추천보다는 무슨 관심 종목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관심을 가져볼 만한 관심을 종목.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BGF 리테일이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BGF 리테일 무슨 회사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 주자면 CU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고개만 밖으로 돌리면 바로 CU라는 점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드리겠고요. 실제로 거기 정면에 가장 많이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시고 나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백종원 씨 얼굴이 딱 그 문 앞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근처에도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백종원 씨가 왠지 도시락을 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그렇게 이게 히트 제품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네. 신선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이쪽 라인들이 좀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돈이 계속해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돈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점포당 매출액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요. 작년에 사실은 2015년도에 작년 초의 얘기였습니다.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쪽에서 올해 출점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라고 예상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그 회사에서 한 500개 정도씩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거기에 거의 2배적인 숫자인 거의 1000개 이상 가까이가 되는 점포가 개설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10대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편의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건데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구 구조상 점점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들 1인 가구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 보면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편식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지금 사실은 인구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 일본에서도 사실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나왔을 때도 여기 잃어버린 20년이었대도 이 편의점 업종은 일본에서도 많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BGF 리테일은 좀 단기간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아니 두 단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제 가격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언저리인 한 24만 원 언저리를 예상을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18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일단 오늘은 기술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좀 꾸준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관한 대응 전략도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자, 우선 박스권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옵션 만기일 하루 전날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옵션 만기일 당일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경험상으로는 옵션 만기 전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계속해서 매달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보실 만한 이런 팩트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만 하다가 외국장이 물론 오늘 좋았었고 중국 시장도 계속해서 멈춰져 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중국의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오늘 박수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마저도 오늘은 선물 쪽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좋아서 오늘은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가 가장 큰 호재입니다. 여기에 오늘 어떻게 보면 화답이 나왔다라고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우선은 외국인들이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가장 큰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가 그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9시 정도에 아침 한 9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외국인들의 흐름,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선물 쪽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조금 많이 힘겨운 게 사실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가 아닌데 꼭 금융위기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지금 중국 시장, 우리나라가 또 중국 시장 바로 옆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계의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덜 빠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1900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은 PBR이 지금 한 배 언저리다라는 것, 즉 장부 가치가 정도밖에 되지 않은 흐름이어서 이거 이하로 빠지면 당연히 매수해보자라는 이런 식의 매수 세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참고를 해드렸던 외국인들 매수,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결국 환율입니다. 환율의 상승이 계속해서 약세가 계속해서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가기가 힘들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그 상단을 쳐버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된다. 즉 환율 그래프의 흐름을 보시면서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유가의 흐름들을 지금 최근에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혹시나 $20까지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어제 나온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0 언저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조금 불확실성이 지금 베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도 좀 최근에 오펙 쪽에서 특별 회의를 열겠다라는 식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자기들도 이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석유를 팔아서 여러 국고채나 이런 거 다 많이 투자하는 것도 다 재정 정책 때문에 다 끌어당기기까지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유가도 이 언저리가 아마 바닥의 언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결국은 아직은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에서 2050선의 지금 박스권의 흐름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00선에서 700선 사이에 강한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주목하셔야 될 거 바로 외국인 매수, 매도, 그리고 환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4분기 실적 시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매수, 그리고 환율, 그리고 4분기 실적, 이 세 가지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임유 온스탁팀의 김권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